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예, 잡 초대석. 오늘은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과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의 의료융합연구팀의 장윤희 책임연구원이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곧이어서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의지보조기실의 신무현 실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달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이 속하신 팀 이름에서부터 굉장한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재활공학연구소는 1994년에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선진국과 같은 재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으며 국내 최초, 국내 최고의 장애인 재활복지 기술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R&D 사업을 통해 다양한 재활보조 기구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가의 외산 제품들의 국산화를 통해 산재 장애인들이 우수한 제품을 공급받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면 산업재해로 뭐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떠올리는 분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활공학연구소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 보면 두 분이 속한 곳이 의료융합팀, 그 다음에 의지보조기실입니다.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네. 제가 근무하는 의료융합연구팀은 재활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재활훈련 시스템이나 재활훈련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주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한 보행 보조 로봇이나 근력 보조 휠체어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VR을 활용한 재활훈련법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공단 내에서 소속 병원과 연계하여 재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의지보조기실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생소해요, 저한테는. 네. 재활공학연구소 의지보조기실은 네. 산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의족, 의수, 보조기 등과 같은 재활보조기구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내 소속 병원과 연계하여 의지보조기 클리닉과 신속 대형반 운영을 통해 악업성기 재활 환자들의 맞춤형 보조기기나 직업복귀를 앞둔 산재 장애인들의 직무 지원형 보조기구를 직접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내에서는 다양한 재활보조기구 개발에 따른 임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뜻이 뭐예요? 의지가 뭐예요? 의지는 의족을 포함한 모든 포함해서 네네네. 다 같이 합쳐서 저는 뭐 의지를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의족 다 포함하는 그런 네네네. 개념이군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뭐 재활 공약 분야에는 어떤 좀 특별한 것들을 개발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시나요? 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손상된 신체 기능을 복원하는 연구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재활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손상된 신체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재활 보조 기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욕창 예방을 위한 방석이나 매트리스부터 최첨단 기술이 반영된 인공지능 의족과 근전동 의수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로 고가의 외산 제품들을 국산화하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제품들은 약 180개 품목 정도 되며 또 관련 특허도 150건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 의지는 의족 내부에 초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첨단 의족입니다. 이 외에도 사람의 팔의 근육 신호를 이용해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근전동 우수나 또 무게를 초경량화한 전동 휠체어 등이 연구소의 대표적인 개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모두 개발 후에는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이 되어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산재 보험 급여 품목에 반영되어 산재 장애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첨단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활 보조 기구들이 많은 산재 장애인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지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들은
주로 산재보험 급여 품목으로 반영되며 연구소의 상용화 기술 지원 센터를 통하여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들이 우수한 국산 재활보조기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연구소에서는 산재장애인들에게 의지보조기를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기 위해 전국 7개 지역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1만 건 이상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10,000건 이상이면 굉장히 좀 수치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재활 보조 기구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로 어떤 분들이 재활공학연구소의 재활 보조기기를 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재활보조기구는 산재로 인하여 일부 신체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 근로자가 선택한 한 개의 품목만 지급이 가능하며 요양 종결 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재활보조기구의 내구 연한을 초과하여 보조기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 연한 경과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 연한 내에라도 진료 담당 의사가 재활보조기구의 훼손, 마모, 그리고 신체 변형 등으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활보조기구 지급 품목에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욕창 매트리스, 짐요기, 전동 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공급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외에 연구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재활공학연구소는 크게 연구실, 의지보조기실, 의료기기 시험검사센터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실에서는 재활보조기구를 개발하거나 의료 재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연구원들이 약 한 50명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전공 분야는 주로 기계, 전기, 전자, 재료, 의공학과 같은 공학 분야와 또 재활과 관련된 임상 분야의 석박사급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활보조기구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지보조기실에는 의지보조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 기사분들이 약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산재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직접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활보조기구의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기기 시험검사센터에서는 시험 인증과 관련된 전문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재활공학연구소가 지금까지 다양한 제품을 또 개발하고 연구했다, 또 이제 국산화까지 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활 보조 기구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11년부터 우리 연구소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연구 초기 단계에는 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개발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장애인의 직업복귀나 합병증 예방을 포함한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직무지원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시설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제3차 재활사업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산재장애인의 조기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직업에 복귀한 또는 복귀 예정인 산재장애인의 직업활동을 돕기 위하여 특별히 직무 특성과 장애 유형에 맞는 개인 맞춤형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는 일반적인 재활보조기구와는 달리 장애가 있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재활보조기구를 의미하며 보다 다양한 기능을 개인의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신체 장애인들이 직업 복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직무를 지원하는 보조기구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하지 절단자가 업무상 서서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직장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 오랜 시간 서서 작업을 하여도 피로감이 적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에너지 효율이 좋은 고기능 인공발이나 또 인공지능 의지를 제공함으로써 장시간 근무에도 피로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첨단 의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상지 절단자들이 일반 옷으로 작업하기 힘들 경우에
프레스 작업과 같은 기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작업 의수를 제공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들의 경우에도 서서 작업하거나 또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스스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스탠딩 동작이 가능한 기립 휠체어 등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지원형 보조기구에는 인공지능 의지처럼 최첨단 기능을 가진 제품부터 또 특수 근전도 마우스 장치처럼 심플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을 가진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군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현재 직무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직무지원 사업으로 약 1,800명의 산재 장애인들에게 330건의 품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를 산재 장애인분들께서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신청 절차가 있는 걸까요? 네.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요양종결한 절단마비 노동자로서 장애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직업이 있는 산재 노동자 중 직무와 관련된 보조기구가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 중인 산재 노동자라 하더라도 직업 복귀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단 잡 코디네이터나 직영병원 재활전문센터와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지원 보조기구를 신청하면 의지보조기를 제작기사와 담당 연구원 그리고 잡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방문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보조기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확정되면 보조기구를 제작하여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들 하고 계신데 제가 네. 잠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맞춤형으로 혹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사람마다? 네, 네. 디자인이 다 다른 거예요? 디자인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고 네. 그 사람마다 장애 부위나 환부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그 환부에 맞춰서 이제 낄 수 있는 이제 소켓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달려 있는 뭐 무릎 장식이나 발목 네. 장식 같은 것들은 이제 개발되어 있는 부품들을 체결해서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거의 이제 개별적으로 맞춤형이 어느 예, 정도 예.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또 네. 앞서 재활공학연구소 주요 추진 사업 중에서 네. 신체장애인의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직무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네, 사업이 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산재 장애인들은 산재 사고로 발생한 1차적인 질환 외에도 2차적인 합병증에 쉽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에 오랜 휠체어 생활로 인해 운동이 부족하게 되고 또 이는 결과적으로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각종 대사성 질환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운동인데 정상인과 같이 서서 걷거나 뛰는 등 체육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들이 마음껏 운동하기 위한 시설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연구소에서는 이들이 자율적으로 방문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착용용 보행 보조기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체육시설이라든지 보조기구 같은 거는 뭐 특별한 다른 비용 없이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실장님? 네. 현재 재활공학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하반신 마비 환자들의 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기나 로봇들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한창 진행 중이며 실제로 많은 기술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1998년부터 왕복 보행 보조기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보행 보조 로봇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보행 로봇은 전통적인 하지 보조기 개념에서 벗어나 각 하지 관절들을 모터로 제어함으로써 보행의 진행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로봇이지만 부피가 크지 않도록 슬림한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우리는 보행 보조 로봇이 마비 환자들의 의료 재활이나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네. 보행 보조 관련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구나. 많이 또 연구와 노력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재활 분야에서 인공지능, AI라든지 뭐 가상현실, VR 기술이 접목되고 또 많이 융합되고 있다는 기사를 저도 접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최첨단 재활 보조기기나 훈련기기들에 대한 뭐 연구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그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네. 연구소에서도 1996년에 인공지능 의지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간단한 인공지능 기술이었다면 현재는 좀 더 다양한 센서와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동작을 유도할 수 있는 최첨단 의족과 의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훈련 분야에서도 VR 기술을 활용하여 최근에 VR 직업재활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산재 장애인들은 산업재해로 인해 다친 경우라서 절단이나 마비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절단 장애인들의 경우 마비 장애인들보다는 직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직업에 복귀하더라도 외상성 트라우마로 인해 직무에 부적응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직업 복귀 전에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직무 환경이나 일부 업무를 먼저 체험함으로써 직무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또 자신감을 회복시켜 산재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VR 직업재활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관련된 몇 가지 컨텐츠만 구현하였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AR과 VR과 같이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장애인들의 재활에 돕는 시스템 역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사회를 보면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산재 장애인들 역시 이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또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또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계획 중인 연구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연구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산재 장애인들의 고령화로 인한 건강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공단 차원에서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연구소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추어 산재 장애인들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ICT 기반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혈압, 당뇨, 체지방, 운동량 등의 개인 건강 정보를 측정한 후에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위험 상황을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환자들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헬스케어 시스템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소나 공공기관에 많이 확산된 상태이지만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의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절단이나 마비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 현재 이를 확산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산재 장애인들이 상시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건강을 관리한다면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 재활공학연구소가 재활 보조기구,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 및 연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국가공인 시험 검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 연구소는 2001년 처음으로 시험 검사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산재 장애인과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의학적인 효과가 입증된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국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급여 품목을 포함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공인시험검사는 약 1,500건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산재보험 급여 품목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재활보조기구 급여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시험검사 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한국간사기관으로 재활보조기구 관련 국가산업기술표준만 279건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재활보조기구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시험검사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재활복지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의 역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두 분과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재활공학연구소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네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산재 장애인의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는 기존에 개발되었던 고성능의 의족과 우수, 전동 휠체어, 또 보행 훈련 로봇 등의 제품 고도화를 통해서 산재 장애인들에게 제품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고, 또 R&D 성과물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 노동자들을 위한, 나아가 전체 장애인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보조기구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아주 멋진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활용을 할 때 의지 건전지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뭐 충전을 따로 어떤 식으로? 예, 인공지능 의지는 충전해서 거예요? 사용하고 있고, 또 USB 충전인가요? 또 충전하지 않는 의지는 기계식으로 수동으로 움직이는 의지도 있습니다.